안녕하세요. 친절한 양약사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좀 집중적으로 한 2개월, 2, 3개월 정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을 위한 좀 특별하게 편성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. 지금 오늘 소개시켜 드릴 환자분도 관절염 진단은 받으셨지만 병원에서 주시는 약을 처방을 받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좀 개선해 보시려고 노력하시는 환자분이신데요.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식이요법이나 이런 것들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. 이게 맞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고민들 많으실 텐데 이분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실제로 제가 약을 드시던 분들은 좀 양량이 좀 늘어나기도 하고 어느 정도 통증은 당연히 감소가 됩니다. 뭐 면역억제제 쓰고 통증약 쓰면 감소가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똑같은 양의 약으로 이 관절이 통증이 완화되는 속도가 조금 더 더뎌진다는 거예요. 약물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위장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뭐 또 스테로이드 때문에 항상 두려우세요. 이렇게 팬데믹 시대에서 나는 면역을 이렇게 억제시켜 놓고 살아도 되는 것인지 너무 불안하실 수밖에 없고, 요즘에 더 고민이 많으신 게 뭐냐면은 백신 맞아야 되느냐 맞지 말아야 되느냐, 나 같은 사람 백신 맞으면 항체 생길 것이냐 안 생길 것이냐 뭐 이런 걸로도 고민이 되게 많으시거든요. 그런데 제가 진단을 받으셨는데 약을 드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. 약을 드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도 이걸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다, 건강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, 약을 거부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. 근데 이분은 약을 거부하시는 분이셨던 거예요. 그런데 실제로 진단받으시고 약물에 노출이 많이 안 되신 분들은요, 제가 영양소 양을 조금 적게 써도요 치료 성과가 좋습니다. 그거는 또 약물을 끊는 기간도 필요하고 약으로 인해서 면역을 자꾸 다운시켜 놓다 보니까 그걸 다시 정복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성과가 되게 빠르게 좋게 나타난 분인데요. 60대 내 초반이세요. 1년 반 정도 되셨다고 하십니다. 그리고 죄송합니다. 발생한 거는요 6년 정도 되셨는데, 처음에는 약을 많이 드셨어요. 약을 어느 정도 드시다가 이제는 약을 안 먹고 내가 좀 견뎌보겠다라고 하셔서 그런 뭐 이렇게 채식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세요. 그런데 과연 그렇게 약을 좀 거부하고 이런 식이요법을 하시는 게 효과가 있으셨을까?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. 6년 정도 전에 발생이 됐고, 약은 작년 한 1년 반 전부터 지금 약을 드시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. 현재 야채와 현미씨 그리고 녹즙도 먹고 있어요. 통증은 견딜 만큼 손목 양쪽에 손가락, 손등 그리고 발목, 발가락이 변형돼서 무지외반증도 되었어요. 그리고 무릎에 무리할 때 가끔 통증이 있다가 괜찮아지다가 해요. 왼쪽만 그렇습니다. 전체적으로는 왼쪽이 더 아파요. 영양제는 마그네슘 먹다 말고 오메가3도 먹다 말다 비타민C 먹고 있어요. 이런 상황입니다.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.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이 염증이 관절과 관절 사이에 연골이 있고요. 관절과 관절을 이어주는 활막이라고 하는 힘줄 같은 게 있는데요. 이 힘줄에 염증이 전쟁을 거기서 일으키는 거예요. 그 염증이 이렇게 진전되다 보니까 이 뼈와 뼈 사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활액도 염증 물질로 싸게 되고, 또 이 연골 있잖아요. 연골도 많이 닳아지게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조가 이렇게 삐뚤어지겠죠. 그리고 안에는 염증 물질로 물이 꽉 차가지고 이렇게 퉁퉁 부어 있는 상태. 이런 상태인데 음식을, 고기를 드시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우리가 계속 손상되는 부위가 이 연골이란 말이에요. 연골과 뼈. 근데 이 연골에서 우리 연골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계속 소모되고 파괴되고 있지만 또 우리 음식으로 평상시에도 채워주셔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동물성에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만 콜라겐이 들어간다는 거죠. 그런데 콜라겐 합성을 위해서 비타민C를 많이 드시는데요.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건 분명히 맞지만 실질적으로 원료는 있어야 되잖아요.
그 안에 들어가 있을 콜라겐이나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야 이 뼈도 채워주고 연골도 그나마 조금 보수라도 좀 해줄 수 있는데, 이런 식단을 가지고 계시면요, 이거는 파괴만 되지 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음식하고 그렇게 연관성이 없더라는 거예요. 다른 아토피나 천식 환자들하고 좀 다릅니다. 그래서 골고루 식사하시는 거, 골고루 동물성 단백질도 드시고 식물성 단백질도 드시고 이렇게 드시면서 탄수화물, 오히려 떡이나 밀가루, 쌀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시면서 염증 수치를 좀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식이요법을 저는 권해드리고 있어요. 고기가 무조건 나쁘다는 거는요, 정말 제가 콜레스테롤 이론 말씀드릴 때 한 60년 전, 70년 전부터 잘못된 이론의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공부했던, 지금 이분이 60대 초반이시니까 이분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부터 잘못된 그 콜레스테롤 가설이 만들어졌거든요. 그래서 고기를 무조건 폄하하거나 뭐 많이 드시라는 말씀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는 안 된다. 오메가6 지방산이 늘어나는 건 우리가 탄수화물로도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채식주의를 하다 보면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. 그런 식이요법이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간은 혹시 걱정해야 되느냐, 뭐 어떤 거는 검사하셔야 되냐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러이러한 검사 좀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게,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 이거는 기본적인 검사에 포함되기도 하고요. 또 어떤 뭐 영양소든 약이든 뭘 드시면서 불안할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검사하는 거 나오는 거거든요.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검사도 이것도 자가 면역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갑상선 기능 저하나 항진증이 있으신 케이스들도 꽤 있었어요.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. 그리고 당연히 골밀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고지혈증,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하죠. 그리고 비타민 D 수치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, 당화혈색소, 뭐 그다음에 공복 혈당 이 정도는 60대 정도 되시면은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검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. 그리고 병원 가시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 어떤 건강에 대한 체크를 할 때 제가 어떤 자각 증상이나 아주 주관적인 판단만 믿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제시해 주시는 이런 검사, ESR이라든가 CRP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류마티스 관련 염증 인자, ESR, CRP 이런 거 검사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딱 이틀 되셨어요. 딱 이틀 되셨는데 명염 반응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. 통증이 더 심해요. 이러시더라고요. 근데 사실 이런 케이스 굉장히 많습니다. 뭐 초반에 딱 드셨는데 바로 뭐가 아프다, 명염 반응. 저는 사실 명염 반응이라는 표현을 사실 잘 믿지는 않거든요. 뭐가 어떤 치료를 하기 위해서, 뭐 좋아지기 위해서 나타나는 뭐 그런 증상들, 뭐 그렇게 이거는 그냥 포장하는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. 실제로 면역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 글쎄요. 우선은 오르락내리락 계속 할 수 있는 지금 전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전쟁의 한 축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. 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좀 더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. 17일이 지났습니다. 네, 17일이 지나서 손목이 늘 통증에 시달렸는데 거짓말처럼 통증이 호전되었네요. 너무 감사해요.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거짓말처럼 좋아졌다고 하시니까 저도,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생각하거나 말로 들은 게 아니라 이렇게 메시지로 딱 적어주신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.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다 보면 저 스스로도 혹시 다른 분들은 양역사가 뭔가 이렇게 소설 쓰는 거 아니야? 너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. 근데 제 폰 안에 자료들이나 이렇게 다 저장이 돼 있어요. 그리고 거짓말 할 이유도 사실은 저한테 없는 거고요.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도 놀라는 게, 굉장히 빠른 시간에 효과가 있으신 분들이 많구나. 조금 더딘 분들도 계십니다. 그래서 한 달 후에 연락을 하셔서요. 뭐라고 하셨냐면 매우 호전됐다. 그리고 손목이 정말 많이 호전됐고 왼쪽 엄지손가락은 가끔 안 좋다. 그리고 오른쪽 새끼손가락 부기는 살짝 있다고 하셨어요. 컨디션은 많이 조절이 됐고요. 사실 통증에 시달린다는 건 약간 고문을 받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. 그런데 그 고문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컨디션에 그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데 다소 약간 변은 좀 풀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.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장은 정말 좋아지실 거예요. 앞으로 좀 더 기다려 보세요. 라고
말씀을 드렸는데 이분께서 7일째부터 좋아졌다는 표현을 하셨어요. 7일째부터 그때부터 조금씩 좋아지셔서 17일 후에는 이렇게 좋아지셨고 한 달 후에는 이런 반응이 있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서 남편분이 당뇨가 있는데 뭐 당뇨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런 것들도 질문을 하시고 하셔서 또 당뇨에 대한 설명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질환을 관리를 하다 보면 온 가족 뭐 상담을 많이 하게 돼요. 근데 우선 정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이거 정말 되는 반신반의했는데 이렇게 삶의 질이 좋아질 거였으면 예전부터 해볼 걸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. 앞으로 또 더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요. 또 진행되는 과정들 또 보여지면서 검사도 해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